다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써라. 부자의 정의. 일반적으로는 부자란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부자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어떤 텍사스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자만 클 뿐 솥대는 없는 카우보이. 즉 부자는 멋진 소지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증식하는 자산인 솥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멋진 집에 산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과시적 소비 성향의 생활 방식이 아닌 증식 자산의 소유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자인 스탠리 박사가 만든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연봉을 곱한 후 0.1을 곱해보세요. 예를 들어 40세에 연봉이 5,500만 원이라면 40 곱하기 5,500만 원 곱하기 0.1하면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의 순재산 기대치, 즉 예상 순재산 공식입니다. 상속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재 순재산이 예상 순재산보다 높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재산이 순재산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자수성가 부자들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는 14,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한 실제적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살면 부자 될 수 있음을 책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자수성가 부자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재산은 현재의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 약 95%는 순재산을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이 정도의 부는 한 세대 만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세대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실수다. 누구든지 적은 급여로도 노력과 근면, 절약과 시간을 통해 부를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벌어들인 것보다 적게 소비하고 장기간에 걸쳐 성장하도록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20년 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전역의 부자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부자 동네에 부자들이 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들 대다수가 부자 동네에 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비싼 집에 살고 고급차를 모는 사람들 중에 큰 부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해마다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 해도 모두 써버린다면 부유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는 축적하는 것이지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는 수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나는 부자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개 그들은 근면하게 일하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수입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그토록 적은 것일까요? 미국의 전형적인 가구, 즉 평균치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는데 들인 돈을 제외하면 순재산이 15,000달러 미만입니다. 고용주로부터 받는 월수입이 없다면 평범한 미국 가정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보통 한두 달 정도일 것입니다.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진짜 부자는 아닙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의 수가 그토록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연간 소득이 수십만 달러나 되는 가정조차도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생길 돈을 미리 당겨서 지금 당장 써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의 돈을 빌려 쓰는 일이 다반사이며 버는 족족 써버립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백만장자들은 재정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수년간 전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만장자들은 록펠러가 같은 부호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미국 백만장자의 80% 이상이 제1세대 부자, 즉 자신의 세대의 부를 축적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부자일까? 앞에서 말한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예상순 재산의 소득과 연령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이 많고 그 기간이 길수록 예상순 재산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보빈스 씨는 41세의 소방관이며 아내는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합쳐서 5만 5천 달러입니다. 보빈스 씨의 예상순 재산을 계산해보면 약 22만 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이들은 소비를 줄이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빈스 시내는 일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소득 및 연령 범주 내에서 보빈스 부부는 부자입니다. 의사 애쉬톤 씨는 보빈스 시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애쉬톤 씨는 나이가 56세이고 연간 소득은 약 56만 달러입니다. 그는 부자일까요? 순재산이 110만 달러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쉬톤 박사는 부자가 아닙니다. 소득 및 연령을 고려할 때 박사는 3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비적 생활 방식을 지닌 애쉬톤 박사의 경우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와 그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도 2년 정도이거나 길어야 3년입니다. 부자를 묘사하는 단어는 첫 번째도 절약, 두 번째도 절약, 세 번째도 절약입니다. 절약은 재산을 모으는 토대입니다. 그러나 대중매체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화제거리로 삼고 널리 알립니다. 과소비하면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텔레비전과 신문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검소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가의 옷, 손목시계, 자동차와 같은 물건으로 사람들의 경제 능력을 평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상용품에도 남다른 취향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 능력을 과시하려고 돈을 쓰다 보면 오히려 그 능력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재산 수준보다 훨씬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백만장자가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부모는 매우 검소했는가? 당신은 검소한가?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보다 더 검소한가? 이 마지막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은 그 자신도 물론 검소하지만 배우자는 한층 더 검소합니다. 백만장자 가구의 95%가 결혼한 커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 가정에서는 남편이 소득의 80%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자되기 전투에서 훌륭한 공격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수비수로서의 아내의 역할도 뛰어납니다. 소비재 등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매우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 지향적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결코 한 세대 만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인 당신이 부자가 못 되는 것은 혹시 당신의 수비가 엉망인 것은 아닐까요? 사실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백만장자들은 공격과 수비에 모두 능합니다. 재산을 모으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수비, 그러니까 검소함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은 행운이나 유산이나 고학력 등과 대체로 관계가 없습니다. 부는 대개 근면하고 인내심 강하며 계획적이고 자제력이 있는 생활 습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제력입니다. 왜 자제력일까요? 온 세상이 과시와 소비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 부를 일궈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제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